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공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대여 총공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말씀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지 나흘째입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도 연결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통화 내용의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이 검찰에 출석을 하기도 했고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 좀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그만큼 지금 고민이 깊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명태균 씨와 관련한 경고음은 실제로 이렇게 그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이 나오기 전부터 굉장히 길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지금 별로 없는 것이 아니냐. 사실 또 대책을 지금 찾아내기도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리고 침묵이 나흘째 이어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고뇌가 깊지만 실제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너무 지금 길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감을 관철시킨가의 여부로 나눠져 가지고 굉장히 그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미 특감은 마치 또 이렇게 물 건너간 것처럼 그런 상황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로서는 그 특감을 얘기하면서도 11월 15일 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했다면은 최고위에서 대통령실에 뭐 명태균 의혹을 규명하라고 촉구하는 거는 너무나 그 뭐랄까 상투적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는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겠는지에 대한 답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게 아닐까.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 최고위가 있습니다. 정례화된 일정이긴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좀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내일은 뭔가 해답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나흘째 침묵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동훈 대표하면 굉장히 순발력이 뛰어나서 즉각적으로 답변을 내놓는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 나흘째 장구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지금 본인이 답변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 그리고 명태균 씨 통화 녹음 공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할 수만도 없고 또 그렇고 이제 비난할 수만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본인의 장구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지도자는 위기 때 길을 여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해답을 내놔야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일 최고위원회에서는 어쨌든 답을 내놓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지금 엄중한 상황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플러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해명 또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정도 수준의 메시지를 과연 국민들이 수용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문제까지 지금 확산이 된 그런 상황. 그래서 본인이 수습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국민적인 요구가 이미 특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가 특검을 받겠다라고 해서 정면 돌파하는 것 외에는 다른 뾰족한 해답이 좀 없어 보입니다. 예, 내일 어떤 입장을 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내부의 반응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당 내부 당내에서 온도차 굉장히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친윤계는 계속해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이어가고 있고 또 친한계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친윤계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이 정치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영역이 아니고 정치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법률 전문가에 따라서 해석이 지금 달리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상당히 당혹스럽고요. 예. 네. 그러면 정치적 도의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를 좀 그 친윤계가 고민해야 될 때다. 그리고 법적 문제가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대통령의 어떤 지지 내지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지금 높이고 있느냐 아니면 더 떨어뜨리고 있느냐에 대한 반추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친한계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터질지 몰라서 대응을 못하고 있다 내지는 자체 진상조사를 얘기하는데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데 이미 경고음이 그전에 오랫동안 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서 그러면 일이 터지면 하나하나 그 대증요법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인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응 자체가 상당히 안이하다. 이미 그러기에는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는데 예.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의총에서 격돌한다 그러는데 너무 이거는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이미 그 수준을 뛰어넘는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단지 단일 대오로서 이 문제를 대응하겠다. 그다음에 야당의 정치 공세를 막겠다라는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분명히 정치 공세하는 거는 맞는데 그러기에는 명태균 이슈가 상당히 당혹스럽다. 그러면 야당의 정치 공세를 도와주기 위해서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것인지 이런 차원에서 찔끔찔끔 너무 적게 너무 늦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야당의 이러한 빤히 보이는 정치 공세를 막을 만한 그런 압도적인 대응이 무엇인지를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닌가 그런 느낌입니다. 예. 이렇게 여당 내부 반응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볼 때 좀 상당히 안이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20%가 깨졌거든요. 예. 20%라는 것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이유는 20%가 무너지면 현실적으로 국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갤럽 여론조사에서 19%, 또 엠브레인 퍼블릭에서는 17%가 나왔는데 이 정도는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심리적 탄핵 수준이다, 정치적 탄핵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탄핵, 파면이 됐는데 이때 이제 여론조사에서 17%까지 떨어지면서 결국 불행한 종말까지 이어졌는데 지금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지금 여권에서 뭐 법률적인 책임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특히 친윤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극하는 그런 얘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태균 씨와 관련된 문제가 야기되니까 자신은 대선 경선 때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뭐 통화나 녹음을 하지 않았다, 뭐 문자를 오고 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 지금 당선인 신분으로 지금 임기 시작 하루 전날 그러니까 통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친밀한 관계도 없다는 사람하고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취임식 하루 전날 통화를 했다. 그럼 아무나 통화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하고 통화를 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명태균 씨거든요. 그런데 통화 내용이 뭐냐면 또 공천 관련이에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신뢰 위기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심각한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뭐 법률적 책임이 없다 또는 뭐 대통령 매몰차게 끊었는데 또 여사는 뭐 이어갔다. 그리고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지 않았다. 분명히 공관위에서 보고 받았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천 개입에는 하지 않았다. 그것도 공천 주라고 했다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중심을 못 잡으면 집권 여당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순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제대로 전혀 못하니까 그럼 저는 여기서 대통령의 책임도 얘기를 하고 싶지만 집권당의 책임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 대통령의 오늘의 결과까지 오기까지는 집권당도 제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수직적 그런 당정 관계에서 대통령의 오다를 받아 실행하는 그런 여의도 출장소 그런 집권당의 역할이
결국은 대통령이 오늘 굉장히 불행한 상황까지 만든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여권 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해 주셨는데 앞서 국정 지지율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관련한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권 내에서도 상당히 어쨌든 당혹스럽고 또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이달 중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대국민 소통을 할 거라고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 될지 또 이 자리에서 어쨌든 국정 쇄신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야 하지 않겠냐라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언급할 거라고 보십니까? 입장 표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달에 사실 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이제 2개나 있는데요. 예.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정무적 판단으로 볼 때 한동훈 대표가 그 전에 여당이라든지 대통령실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 표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얘기하면서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국민과의 대화를 얘기하고 또 기자회견의 가능성도 열어놨는데요. 그렇다면 왜 시정연설은 안 된다라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여론이 이해를 할까?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해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여론, 특히 아까 교수님이 지금 그 여론의 악화를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 지지의 핵심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에서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18% 지금 그 갤럽에 따르면 이거는 지금 그 전체 여론조사 19%보다도 더 낮다는 이야기인데 이거에 대한 그 심각성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국정 쇄신을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정 쇄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쇄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만 변하더라도 이 여당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그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32%, 민주당 32%, 그런데 대통령은 19%.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 간의 지지도 사이에도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국민의힘이 이 상황에서 이 뭐랄까 거의 늪에 빠진 형국에서 여기서 뭔가를 혁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데 특히 한동훈 대표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장 위기에 빠진 사람은 한동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국회의원들이요.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다음에 또 총선이 돼도 또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 아주 부정적으로 제가 추정을 해본다면 앞으로 재선하려면 4년이나 남았고 본인이 또 된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국민의힘 개혁하는데 앞장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국정감사 보면은 지금 그 여사가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정말 아니란 대응을 하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당의 명운이 본인에게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혁파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면은 한동훈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지? 지금 야당의 전술은 뻔하지 않습니까? 2016년에 대통령 탄핵시켰을 때하고 똑같은 스텝으로 간다면 그러면 대응이 무엇인지 역발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 그냥 반응만 하고 있다 그러면은 결과는 굳이 볼 필요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답답하네요, 솔직히. 예, 여권 내 관계도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제 오는 10일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좀 어떤 카드, 쇄신, 혁신과 관련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을 이용하지는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그렇다면 어떤 카드들을 꺼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 상황인지 냉철한 좀 인식이 필요하다. 지금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넘기 전에 20%가 깨져서 계속 이렇게 저조한 지지율 그리고 또 탄핵이 공공연하게 나온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외에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인식을 해야지 해법이 나온다고 보고요. 해법과 관련해서는 저는 2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사직생의 결단, 그리고 또 하나는 총체적인 쇄신과 변화, 이 2가지를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본인이 사직생의 결단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일단 현재 일어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비리 의혹, 그리고 또 자신과 관련된 비리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과를 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 특검 조사를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대통령 비서실에 인적 쇄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비선 라인을 다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각도 저는 다 쇄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야당을 정상적인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해법을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겠는가라는 좀 의문이 좀 드는 게, 제가 볼 때는 일각에서 그래서 대통령 스스로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뽑아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런 위기 수습 카드가 한꺼번에 나오지 않으면 현재 상황을 돌파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지금 대통령은 돌을 맞더라도 나는 그냥 가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건 저는 좀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돌을 맞아 죽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해법들을 본인이 꺼내 들지 않으면 위기 수습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민주당이 거리로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규탄을 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마치 2016년 촛불 집회를 연상을 시키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재차 촉구를 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탄핵 여론전 본격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집회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어제 민주당 주장으로는 한 30만 명이 서울역 앞에 모였다고 그래요. 동원도 했겠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이 동조를 하지 않으면 30만 명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예.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동조하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런데 이제 조국 혁신당 그리고 진보당이 주장하는 내용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은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정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탄핵 다방을 열어가지고요. 앞으로 전국의 주요 도시를 돌면서 탄핵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겠다. 예. 그리고 또 11월 달에는 탄핵 소추안을 준비해서 발의까지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탄핵 카드를 꺼내지는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민주당이 바로 탄핵 카드를 꺼내들 경우는 역풍에 휘말릴 수가 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헌재에서 과연 지금 보수적인 헌법재판관이 더 많은 상황에서 과연 탄핵 인용까지 되겠는가.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임기 개헌 단축을 얘기하는 것이 더 높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이제 대규모 장외 집회를 통해서 주장하는 것은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국정농단을 대대적으로 규탄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또 심판을 얘기했고 특검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하자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결국은 앞으로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따라서 국민 여론이 탄핵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었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때는 민주당도 탄핵에 깃발을 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15일이랑 25일에 1심 선고 공판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참 시기와 관련한 부분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민주당에서 뭐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략과 전술이 뭔가를 보면은요. 민주당 입장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최고의 방탄이 뭐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키고 본인이 조기 대선으로 해서 대권을 잡으면은 이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탄핵 빌드업을 하는 거죠. 어제도 그런 대규모 시위에서
굳이 탄핵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조국 혁신당 같은 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할 때 오히려 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 19% 안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 19%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렇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번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소용돌이에 빠져갖고 정권이 바뀌는 상황,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잡는 그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 계산 속에 어떻게 보면 조국 혁신당을 좀 이렇게 쇠빙선처럼 앞세워가지고 빌드업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야권의 지금 그 전략이 무엇인지가 다 확인되지 않습니까? 단지 그렇게 해서 이제 대중을 동원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구성도 그렇고 또 국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 8년 전에는 오히려 그 당시 새누리당이 상당수가 그 탄핵에 찬성을 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찬성을 한 것도 역시 대중의 압박이었습니다. 80%가 넘는 여론이 탄핵을 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리 국민의힘이 108석밖에 안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도봉구의 김재섭 의원 같은 사람 빼고는 다 쉬운 지역에서 당선이 된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연성 탄핵의 일원으로 개헌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당장 개헌을 해서 내년에 대통령이 내려오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국민의힘 쪽의 일각에서도 차라리 그러면은 개헌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임기를 조금 단축하더라도 애초에 개헌의 필요성이 뭐였느냐면은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하고 이 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논리로 개헌을 하자면 후년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성 탄핵의 일환으로 개헌하자라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의힘이 또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국가의 정치의 건강성이라든지 이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빨리 끌어내리겠다라는 그 의도가 너무나 그 투명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이걸 그대로 받으면서 따라가면서 개헌하겠습니다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오히려 아주 그 최고의 방탄의 카드를 잡았다고 할 것이고 정말 유감스러운 거는 그 빌미를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녹취가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이 지금 당면한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있었던 정치권 소식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의견 짚어봤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